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저널 클럽 및 기초 세미나 소개를 맡은 김혜중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고려대 박주현님께서 Superconducting Quantum Computers on Overview를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박주현님은 고려대학교 퀵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 자료는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주현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퀵 소속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슈퍼컨덕팅 퀀텀 컴퓨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이번 세미나 준비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으로 인트로덕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어떤 양자라는 특성을 지닌 컴퓨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것은 중첩 상태라는 특징, 그리고 이 얽힘이라는 특징, 이러한 신기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특히나 어떤 측정 결과라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컴퓨터는 저희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읽기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물리적으로 듣는 기본 단위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아는 우리 비트라고 하는 단위가 고전 컴퓨터의 단위고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하는 것을 정보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양자 정보를 저장하는 큐비트 자체를 물리적으로 구현을 해야 양자 컴퓨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큐비트 상태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상태 벡터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0, 1이라고 하는 거 앞에 뭔가 개수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확률 진폭의 크기, 다시 말하면 이거의 각각의 제곱들이 0과 1이 가질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는 상대 위상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구 형태의 그림이 블로우 스피어라고 해서 0과 1의 상태를 3차원의 구 표면에서 또 보여주는, 시각화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면 0과 1 사이에 그냥 중간 값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1, 0.5 이런 값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측정이라는 작업을 통하면 결국 하나의 결과만 얻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Z 방향을 이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라고 해서 Z 방향 기준으로 위에가 0, 아래가 1 이렇게 잡는데 각각의 텀의 제곱이 저희가 아까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측정을 하게 되면 0 아니면 1 이런 고전 정보로 결국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고전 컴퓨터에 나오는 0과 1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랬듯이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반복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세타를 3분의 파이라고 두고 파이를 4분의 파이라고 두게 되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값이 0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되는데 40번 정도 측정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값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본 게 0과 1이라고 하는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큐비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얘도 0과 1이라는 상태가 중요한데 실제 물리계는 이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초전도 회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넘버 스테이트에서 다준위 양자기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수치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개의 에너지 중 저희는 0과 1, 그러니까 제일 가장 낮은 두 개의 에너지 상태만 우리가 양자 상태로 쓸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퓨테이셔널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 5, 6 이러한 나머지 스테이트를 non computational state라고 하고, 저희가 원하는 0과 1 상태 사이의 전이가 아닌 나머지 상태 사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한다던가 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리퀴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 정보가 이상 0과 1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초전도를 왜 썼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초전도는 이렇게 차서 위에서 좀 둥둥 떠 있는 그런 상태
물질을 알고 있죠. 실제로 고려대에서 2023년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유로한 림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양자 컴퓨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것은 다 냉각장치, 크리스 라고 하는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유로한 양자 컴퓨터 냉장고 모양은 그거고요. 샹들리에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뭐 연구실에도 이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연구실에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 칩을 보면요, 그 사이에 되게 조그맣게 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크게 달려있는 건 다 샹들리에라고 하고요. 냉장고, 그죠? 근데 이제 앞 가운데 여기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칩이 결국 초전도 칩, 사실 회로로 되어 있는 또 칩입니다. 근데 왜 이걸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물리 큐빗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양자 상태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일단 그다음에 초기화, 제어, 측정 이런 게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인 금속 회로는 저항과 산란으로 인해서 전자기적 에너지가 빠르게 손실되는 특징이 있죠. 근데 다만 초전도체는 좀 특이한 애라서 임기온도 이하에서는 매우 낮은 전기적 손실을 일단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두 개가 더 중요한데 거시적인 위상 결마점 그리고 장하, 자기선속 위상 같은 회로 변수의 양자적 거동 또는 양자적인 특성을 띈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초전도 회로가 좀 더 선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특징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휘트 주파수, 비조화성, 이런 제어 회로, 제어 측정 회로 설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저항이 0이다. 꽃은 아니고요. 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조셉슨 접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LC 회로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LC 회로는 제가 일분물리에서 배웠다시피 확전기 캐피시터랑 그다음에 인덕터 두 개가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로 변수들을 좀 쭉 살펴보면은 파이라고 하는 자기선속은 li 이렇게 구성이 되고 q equal cv 그리고 이제 v라고 하는 게 d phi dt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phi 닷으로도 쓸 수 있고 그걸 다시 l di dt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물리량들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자의 양자수와 진동자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를 갑자기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 2분의 1 mv 제곱하는 그 운동 에너지 텀이 2m분의 p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 그 탄소 파티션 에너지처럼 생긴 이게 포텐셜 에너지 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LC 회로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식 그 해밀토니안을 구해보면 이게 축전기 에너지고 이게 인덕터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요거 둘을 비교를 해보니까 T라고 하는 애가 Q에 대응되고 X라고 하는 애가 Phi에 대응되고 M이라고 하는 애가 C에 대응이 되고 M 오메가 제곱이 1하고 L로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나온 그림은 이제 입자 양자 조화 진동자에서 얻어진 에너지 레벨 그리고 그때 파동 함수들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사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제가 LC 회로라고 하는 게 Q와 Phi로 구성된 어떤 조화 진동자로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LC 회로라고 하는 걸 이제 양자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산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꼴이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양자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이제 조화 진동자에서 얻는 에너지 레벨로 쭉 끌어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점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 레벨이 이게 다 등간격이란 왜 이게 문제점이냐면 사실 저희가 원하는 상태는 아까 말했던 0과 1 상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 두 상태만 컨트롤하고 싶고 나머지 상태는 컨트롤하는 게 방해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0, 1 전위를 위해서 그 사이에 마이크로파를 인가하게 되면 오메가를 인가하게 되면 걔가 0에서 1로만 가는 게 아니라 1에서 2로도 갈 수 있고 2에서 3으로도 갈 수 있는 그 리키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LC 회로는 에너지 준위가 등간격이기 때문에 0과 1만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단순하게 LC 회로만으로는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에너지 준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셉슨 정션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LC 회로라고 하는 등간격 에너지 순위를 틀어주는 게 바로 이 조셉슨 정션의 넌 리니어리티라고 할 수 있고, 조셉슨 정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네모 박스에 X 쳐져 있는 게 조셉슨 정션의 기호이고요. 그거를 뜯어보면 초전도체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껴있는 그런 그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슐레이터가 껴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근데 이제 초전도체는 좀 특이한 성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자라고 하는 것은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파울 베터 원리에서 얘네가 뭉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전도 현상일 때는 이 페르미온이라는 친구들이 쿠퍼페어 쌍으로 묶이게 되면서 얘네들이 어떤 보존, 그러니까 뭉칠 수 있는 그런 상태처럼. 그래서 왼쪽 덩어리, 오른쪽 덩어리, 이렇게 깨로 덩어리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동함수를 왼쪽 파동함수, 오른쪽 파동함수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둘의 위상 차이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원래는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전류가 통하지 않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도 흐르게 되는 휘발유가 흐르게 되고, 그것은 그 위상 차이 때문에 흐르는 터널링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전압도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에너지라는 것을 구하게 되면, 지금 회로 변수들을 잘 이제 수식적인 건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잘 대입을 해보게 되면 결국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떤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텀이 생기고, 요거를 한번 다시 원래 거를 봐보게 되면 이 등간격의 어떤 기본 LC 회로에서 요렇게 EJ 코사인 파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에너지 레벨이 등간극이었던 게 등간극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차함수 꼴로 예쁘게 돼야 됐지만 위에서 살짝 꺾이면서 등간극이 아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요거를 식을 조금 더 바꿔보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왼쪽 덩어리에 있는 그 전하량들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그 전자 두 개씩 있게 그 n 쌍이 있다고 하면은 이 en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하고 이 C를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C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조셉슨 접합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얻는 식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인슐레이터를 바르고 그다음에 초전도체를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접합시키는 형태로 조셉슨 접합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배운 내용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결국엔 저희가 원자나 분자를 재료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양자의 성질이 구현되기만 하면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2025년에 노벨상을 받은 이 세 분의 업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됐더라고요. 전기회로에서의 거시적 양자각적 터널링 및 요게 이제 아까 프로페어 덩어리 요걸 얘기한 거고, 요게 초전도 초전류가 흐르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양자화 현상의 발견에 대한 공부. 다시 말하면 전기 회로에서의 어떤 양자화 현상을 통해서 에너지 레벨 자체를 만들었던, 결국 이 초전도 큐비트는 어떤 자연 원자가 아니라 회로 파라미터로 설계되는 인공 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무조건 뭐 원자를 컨트롤해야 돼, 분자를 컨트롤해야 돼, 양자를 컨트롤해야 돼, 이런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어떤 작은 입자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양자적인 현상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양자 컴퓨터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등 큐비트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트랜스몬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쓰이고요. 트랜스몬이 뭐냐? 그러니까 조셉 접합에 이제 큰 어떤 캐패시터를 달아두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는 조셉 접합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스퀴드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왜 구성을 하냐면 얘는 이제 튠업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한테 직류 전류를 흐르게 되면 얘한테 자기장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또 위상이 변경이 가능하고, 그럼 저희가 아까 전류가 흐르는 조건이 파이, 그러니까 위상이었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를 저희가 튠업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큐비트 상호작용 및 양자 네트워크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외부 자기장 자금에 취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IBM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퀴드 말고 그냥 이제 일반 조세종 접합인 그러니까 고정 디파스 트랜스포머 큐빗을 사용하고 구글에서는 저렇게 생긴 튜너블한 트랜스포머 큐빗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에서는 플럭스니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큰 인덕터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 얘는 기본적인 해밀토니 안에 저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새로운 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이 해밀토니안을 더 튜너블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거는 그 자기장을 외부 자기장을 통해서 얘를 그 형태를 조절하는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어떤 비조화성 그러니까 아까 비조화성이 뭐냐면 등간격이 아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더 잘 구분되게 해주는 그거를 이제 비조화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긴 코일런트 타임 그래서 이게 장점이지만 아까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회로 구조가 제작이 돼서 그리고 외부 자기선속 제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으로 저희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또 얻게 되면 원치 않는 자기장과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파라미터를 조절하고 모양을 바꿔보면서 이제 성능을 높이려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보면은 EJ, EC, EL, 그러니까 조셉슨 에너지, 축전기 에너지, 인덕트 에너지 요거의 비율이 사실 어떤 성능을 결정하는데 직결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계속 바꿔보면서 다양한 수준의 회로들이 만들어지는 수준도 큐비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양자 프로세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8큐비짜리 정도 회로고요. 일단 이 초록 색깔 보시면 실제로 이걸 색깔이 이거 색깔 칠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죠. 보면 트랜스몬 큐빗에서 구성한 확장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사이에 그 가운데 하얀색이 바로 조회선 접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축전이 큰 게. 그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이 드라이브 라인이라 해서 각 큐비트에 이제 마이크로 펄스를 인가를 해서 각 큐비트를 제어하려고 하는 라인이 그다음에 커플링 공진기는 이제 인접한 큐비트 사이의 어떤 얽힘이나 그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이에 이제 그 공진기들이 걸려져 있어요. 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텀 자체가 저기서부터 줄이 되는 거예요. 버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번에 저희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각각의 이제 큐빗들이 서로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1 기가헤르츠, 4.3 기가헤르츠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예를 들어서 1번 큐빗과 2번 큐빗을 리드아웃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4.1랑 4.3을 섞은 그런 마이크로 펄스를 하면 1번과 3번만 공진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 번에 그 하나의 통로만 있어도 저희가 중첩해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성이 모식도는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 양자 컴퓨터의 확장성을 보게 되면요. 일단 초전도 큐비트랑 분진기가 아까 봤다시피 좀 생각보다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다는 얘기는 저희가 기본적인 반도체 집적도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백 마이크로 크기고요, 아직. 그래서 수 기가헤르츠 마이크로 파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길이도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꾸불꾸불하게 배치를 했지만 그래도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높은 집적도를 위해서는 작은 회로 요소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전율을 만들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코일런트 타임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3차원 구조의 반도체 공정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계속 발전돼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모듈러 아키텍처라고 해서 좀 작은 양자 프로세서들을 연결해서 이 성능을 큰 친구들 마냥 쓰고 싶다라는 거고요. 또 근거리는 그래서 수정도 전송선이나 마이크로웨이브로 커넥터를 만들거나 혹은
좀 더 멀리 있는 프로세서끼리 연결을 하려고 하면 광자 변환이나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해서 모듈 아키텍처를 보자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이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박주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